우리 경제 성장,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주식시장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충격이 왔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정말 싸게 살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아마 그 시기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김혜의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요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는 낮아지고 있죠. 지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시장금리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하락하고 있나요? 시장금리를 어떤 지표로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3년 국고채 수익률을 시장금리 대표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국채 수익률을 대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10년 국채 수익률, 그게 대표적인 시장금리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지난 10월 20일에는 4.6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1월 들어가지고 11월 24일 내에는 3.62%로 거의 1%포인트가량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단기 금리는 3.8에서 3.79로 거의 그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 장기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들어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질 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질 것이다. 혹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모든 예측기관들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죠. 제가 왜 한국은행 예를 들냐면은 한국은행이 이런 경제 전망을 하고 여기에 맞게 통화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이제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올 8월 달에는 내년 우리 경제가 2.1%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11월에는요. 1.7%로 0.4%포인트나 낮췄어요. 자꾸 낮아지네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부 관련 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데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올해 2.3% 전망했다가 11월에는 여기서 반기별로 전망하는데요. 1.8%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죠. 네. 뒤따라가지고 계속 높게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꺾일 때는 전망했는데 실제치가 계속 낮게 나오니까 계속 하향 조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장기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경제 전망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 한국은행 1.K다 1.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 높은 수치다. 저는 1.2%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노무라가 처음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GDP는 제가 지난 유튜브 때 GDP의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X 마이너스 M이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다. 그래서 이런 구성요들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GDP가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거 GDP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6%예요. 물론 미국 70%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네. 예, 그런데 소비가 증가하지 경제 성장이 증가할 텐데요. 예, 그런데 요새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질 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소득에서 물가를 나눈 건데요. 예,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밖에 거의 안 올려요. 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연말 연초에 한 번 오르는데 계속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죠.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경제학 교과서 보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else effect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의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가나 집값이 오르면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거든요. 자산가격이 오르면은
소비를 늘려요.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한 30% 떨어졌죠. 올해는 집값마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역의 부의 효과라고 그러죠. 아하. 자산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가난해지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금리를 올리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통계 보면은 뭐 한 9개월 미국이나 우리나라 12개월 시차를 두고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줄어드는데요. 그동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계속 금리 올렸으니까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앞으로 소비가 별로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소비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역의 부의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수출이라든지 네. 뭐 투자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죠. 그렇죠. 아까 GDP는 I는 C 플러스 Y, I,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정부 지출은 예생적이니까 이건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투자거든요. 올해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하면서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번 저는 경제 전망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올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인데요. 내년에도 감소할 거로 전망하고 있어요. 아, 내년에도 기업이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6월 말 현재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41조 원으로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만큼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은 GDP가 직접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건 고용을 많이 안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용이 안 늘리면은 가게도 일자리가 축소돼가지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에요. 우리 네.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다. 작년 기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세계 경제가 괜찮아가지고 특히 미국 쪽으로 수출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경제 성장률도 많이 둔화되고 있죠. 수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수출이 지난 10월부터 감소로 새로 전환됐고요. 아마 감소폭이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거고요. 세계 경제 안 좋다는 거를 뭐 IMF, OECD 뭐 이런 전망들이 계속 그 분기마다 세계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최근 올 때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KDI가 경제 전망,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도 세계 경제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안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니까 아마 우리 경제가 아마 올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소비, 투자, 수출 다 앞으로 계속 부진하고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물가 상승률도 역시나 낮아지겠죠? 올해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좀 넘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이번 전망치 보니까 내년 거 3.6%로 올해보다는 좀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3.6%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2%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보다 소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투자, 수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훨씬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데요. 수요가 위축되면은 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보다 내년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 3% 연평균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아까 그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고 있다.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장기금리 이런 걸 예상하고 있죠. 저는 뭐 시장이 늘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보다 시장이 더 똑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과거 보면은 이 시장금리가 올라오고 나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올렸고요.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멈추거나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떨어지면은 기준금리를 낮췄거든요. 시장이 이만큼 똑똑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장단기 금리차로 경제 성장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그 10년짜리하고 2년짜리 국채 수익률 차이로
보통 예상하는데요. 10년하고 2년짜리가 역전되면은 외회 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지금 역전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10년짜리 국채 수익률 3개월짜리보다도 낮아져 버렸어요. 이거는 경기 침체가 조만간 온다는 신호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지난번에서 그 선행지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장단기금이 차더라. 이게 축소되면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이 떨어졌고 주가도 떨어졌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금리자 지금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금리가 축소된 거는 앞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뭐지? 저런 것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침체가 오는구나라는 그런 반복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또 물가 상승률도 덩달아서 함께 낮아질 것이다. 지금 3.6%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다 정리를 해봤을 때 시장금리 하락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도 오른다, 네. 집값도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대표적인 일간신문하고 오늘 3월달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집값 떨어진다, 어떤 분은 집값 오른다 이렇게 대조를 했던데요. 그런데 주로 그 집값 떨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금리 상승이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쟁들이 앞으로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예요.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경제 성장 하락폭이 더 크거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금리 하락폭보다 더 커버리면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값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시장을 지배했던 게 인플레이션하고 금리였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이런 자산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주가 계속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 제가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는 앞으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내년 상반기 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금리 하락폭보다 경제 성장 하락폭이 더 크니까 주식시장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충격이 왔을 때는 이제 실물 충격을 충분히 반영했고 금리 상승 충격도 이미 주가 충분히 반영했거든요. 이제 실물 충격을 한번 반영해야 될 텐데 그렇게 반영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정말 싸게 살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아마 그 시기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분기 초중반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1분기 초중반 기억해 두면서 우리 계속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물가와 금리보다는 경기 둔화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한국은 GDP는 분기별로 발표되니까요, 좀 느리게 발표되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을 조금 더 관심 깊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활동 동향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